김민석 전 총리가 유시민 작가께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안 받을 것이라고 던졌는데 유 작가님이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꿀잼각이 임박했습니다. 구독 한방 쾅쾅 눌러주시고 해당 부분 재밌게 보고 드립니다. 오늘 김 전 총리는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사실관계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다. 어떤 층과 정당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최대한의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만약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후보가 된다면 토론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유시민 선배는 스스로의 활동을 정치 비평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가령 뉴스 공장에서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패널들을 놓고 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 문답도 좋고 토론도 좋다. 다 크게 보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사실관계를 갖고 시정하면 되는 걸 오인을 고착화시키면서 서로에 대해 오해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생각이 다른 건 충분히 드러내고 토론하는 게 좋다. 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토론을 하려면 정청래 전 대표랑 해야죠. 해당 건은 김민석 대 정청래라는 구도에서 김민석 대 퀘스천이라는 구도로 마치 이번 전대는 김민석이냐 아니냐의 모양새로 바꾸기 위한 프레임 전환입니다. 상당히 똑똑합니다. 나아가 유시민 작가의 토론은 결국 대권으로 가기 위한 체급 올리기라 보이며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에 집중해서 유시민 작가를 때릴 겁니다. 다만 이건 시사 유튜버의 관점에서 본 제 생각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도 상당한 달변이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토론이 긍정적 전환의 계기로 변해 민주당이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토론 전에 김 전 총리는 유시민 작가의 분석에 대해서 해명할 건이 있습니다. 관련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입법 예고한 거잖아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국민 앞에 나서서 이걸 설명하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소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그거 뭐 TF 우리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패키지로 묶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그 소위 보안 수사권 문제 두고 나오지를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네. 또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안을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물으니까 인지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총리가 이 수기 과정에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안을 누가 만든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총리실에서 여론조사해서 뭐 낸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보안수사권 줘야 된다는 게 더 많대.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 때라면 모를까.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의 방식이었어요. 누가 그러면 수기를 주도하고 다녔냐? 누가 했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아니 무슨 이 국가 중대사를 수기하는데 장관 두 사람과 국무총리는 어디 간지 없고 이렇게 장관 보좌관이 난동 부리듯이 온 방송을 다니면서 자, 단어는 조금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의 어느 분야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만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상하다. 정확히 이렇게 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일에 대한 의심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의심이 이제 처음에는 장관에 집중되다가 특히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욕하다가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비난하다가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국무총리도 그냥 입법안을 알고는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두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만 돌아다니고 아무 실질적인 논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총리를 넘어서 대통령에게 향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방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에서 직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셔야 돼요. 민주당 당원들도 보셔야 돼요. 이 당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자신이 지금 가입해 있는 정당이 어떤 단체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권리 당원들이 밉다고 표현한 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밉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 책으로 쓰지는 못했지만 흐름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게 안 맞는데 불편한데 이 사람도 틀린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체득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 표로 행사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이제 귀족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공화정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당의 주권이 당원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원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공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공화정의 그 당내에서 공화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인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인들은 다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한때 인기가 있고 자기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인기 있고 지명도 있다는 자산은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대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1인 1표제 이런 거 이런 하잖아요. 일표제. 그 대의원의 투표권이 수십 배 이렇게 옛날에는 수백 배 됐고요. 일반 당원에. 이게 군주정의 잔존물이에요. 옛날 김대중 총재께서 철인 정치를 하실 때 그 당에서는 제왕적인. 예, 그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다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이 구조에 있었던 그 왕정의 잔재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게 왜 집착하겠어요? 자기가 과두 지배자 또는 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국회의원 된 게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외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국힘당에서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연판장 돌리고 했던 그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안철수를 향해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협박하던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것은 민주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이 문조틀레유 대통령에 대해서 요만한 이야기라도 뭐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이 양상이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치 비평의 영역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 입만 열면 문조틀레유 공격을 한. 이게 철거 전문이에요. 그들만의 힘으로 다 이걸 철거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용력을 썼어. 네,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릅 댓글에 고정된 링크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모두들 민주진영이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공통적인 목표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제발 민주당이 더는 분열하지 않고 다시 원팀으로 나아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